핫픽스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픽스입니다. 전장사업 본궤도 오른 LG전자. 우리 불타는 주식 등에서 여러 번 언급드렸었는데 오늘 살벌한 장대 양봉이 터졌습니다. 자, 신작 기대감의 신고가를 경신한 네오위즈. 자, 그렇지만 NC소프트는 신작 기대감이 저조해지면서 하락했는데 반대로 네오위즈는 신고가 경신이 나왔네요. 자, CS베어링 실적 개선 시작할 때인가 흐름이 CS 윈드도 그렇고 흐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카메라 모듈 부품주가 하반기 좀 실적 기대감 재진격이 가능할 수 있는가라는 시장 스탠스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알아보겠습니다. CJ, CGV 글쎄요. 하반기 턴어라운드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핫픽스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 우리 민재기 팀장님의 핫픽스는 무엇을 선점하셨을지 확인해 보죠. 네, 카메라 모듈 부품주 하반기 재진격이 나서나. 자, 오늘 LG이노텍도 좋았고요. 또 자화전자, 네. 또 진즉에 또 얘기해 주셔서 프론티어도 잊혀질 뻔했는데 상당 부분 많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지금은 조정기예요. 네, 네. 이런 카메라 모듈 섹터들의 어떤 가능성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한 3가지 정도 모멘텀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첫 번째는 일단 이제 6월 5일부터 6월 9일까지 네.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례 세계 개발자 대회 WWDC라는 이 행사가 열리죠. 네. 거기에서 이제 애플이 400만 원대 좀 비쌉니다, 그렇죠? 비싸네요. 그래서 함부로 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가격이 비싸서 MR 헤드셋을 등장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모멘텀일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새로운 IT 디바이스가 나오고 거기에도 당연히 카메라가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 카메라 모듈도 같이 장착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가장 기대하는 모멘텀은 저는 9월 정도 가을에 나올 아이폰 15 네, 그 부분이 이제 출시가 된다라는 것도 하나가 모멘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세 번째로 뭐 자율주행은 아직까지 이제 뭐 그렇게 뭐 성장성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가야 되는 그런 미래이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모멘텀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 뭐 지금 이 MR 관련된 부분은 소비자들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그죠? 개발자 네. 컨퍼런스에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그렇게 뭐 부분에 대한 기대는 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2014년도 애플워치가 나오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이 애플에서 10년 동안 하나도 새로운 나온 하드웨어가 없었는데 예. 이번엔 나온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수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폰 15가 가을에 이제 출시가 될 건데 아이폰 14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팔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저 효과도 있을 것 같고 교체 수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런 모멘텀 한번 기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사실 LG 그룹주들이 전방적으로 우리가 자율주행 이슈, 그다음에 애플카 이슈로 점장 산업 관련 섹터로 해서 좀 성장성 기대감으로 최근에 이슈가 받다가 지금 강세를 보이는 요인은 일단 아이폰과 MR 헤드셋 쪽에 포커싱을 맞추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상승은 전장입니까? 아니면 말씀해 주셨듯이 기대감 갖고 있는 애플 기기들입니까? 두 가지 모멘텀이 다 같이 다 있는 게 있다.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일단 아이폰 15 같은 경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지금 지난번에 14 판매량 자체가 너무 이제 저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일부 교체 수요라든지 아니면 이연 수요, 그다음에 업그레이드 수요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폴디드 줌이라는 거 있죠. 네. 새롭게 이제 애플이 이제 장착을 하는 부분, 삼성전자는 이미 하고 있었는데 네. 애플이 폴디드 줌이라는 잔망경 구조의 이제 카메라 모듈을 새롭게 도입을 하는데, 이걸 하게 되면 이제 신제품 효과, 그래서 단가 자체가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내부 내재화를 통한
통해서 수익성 개선도 좀 전반적으로 가능한 그런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 4월에 프론티어를 제안해 주시고 소리 소문 없이 강하게 갔다가 놀림이 나왔단 말이에요. 프론티어 간단하게 AS 좀 부탁드리고 프론티어 외에 또 카메라 모듈 부품 섹터 중에 원탑으로 보고 계시는 게 있다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자율주행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 내년, 내후년까지 이야기가 아마 키워드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화면을 한번 좀 봐주시면 네. 2023년도가 자율주행 관련된 상용화의 준비의 원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 아마 키워드가 많이 나올 것 같고 내년도에는 레벨 4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테슬라가 이제 외부에 이제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카메라로 주로 이용을 하죠. 그 테슬라는 8대 카메라를 이제 탑재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 카메라가 더욱더 아마 적용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러한 카메라들을 테스트하는 장비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모바일향 비중이 높은 기업들보다는 전장용 쪽으로 카메라향 매출 증가가 좀 큰 기업들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레벨 3에서 레벨 4로 가면 자율주행 시장 자체의 규모도 이렇게 커지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가 8개, 9개 정도 들어가다가 레벨 4로 가면 15개, 20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테스트할 것도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좋아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LG 이노텍을 좀 주목을 하고 오늘 많이 올랐거든요. 네. 예. 요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뭐냐면 애플의 주가는 노란색이고 LG 이노텍은 지금 검은색입니다. 근데 두 기업은 거의 동행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LG 이노텍이 애플 쪽으로 많이 매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한 번씩 보시면 같이 이렇게 움직이다가도 괴리가 이렇게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한 번씩. 예, 괴리가 벌어지면 꼭 그 괴리를 이렇게 좁히는 과정이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애플은 신고가 분위기까지 괜찮았죠. 근데 LG 이노텍은 바닥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괴리가 좁혀지는 그런 과정에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LG 이노텍은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모멘텀들로 인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PER로도 그렇고요, PBR로도 그렇고 역사적인 밴드 이렇게 하단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이 없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퓨런티어는 뭐 지난번에 이제 소개된 이후에 슈팅이 한번 나왔다가 지금 주가는 약간 다시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히려 가격 조정을 이렇게 받은 시점에서는 지난번에 혹시나 고점에서 한번 착신을 하셨다면 네. 다시 한번 관심 가져봐도 괜찮은 위치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피론티어는 지금 조정은 나왔으나 눌림목 재공략 시점이다 말씀해 주셨고 탑픽으로 LG 이노텍 제안해 주셨네요.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류면수 부장님의 핫팩스 한번 확인해 보죠. 네, CS 베어링 실적 개선 시작할 때인가. 최근에 주춤하던 CS 윈드, CS 베어링이 주가 반격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 흐름이 쭉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팀장님, 부장님? 네, 기본적으로 저는 근데 지금 사실 에너지 관련주들이 상당히 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의 답보 상태죠. 네. 주가의 어떤 탄력성이 많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동사나 CS 윈드 같은 경우 오늘 조금 고개를 드는 모습입니다. 고개를 드는 모습인데 동사 같은 경우는 CS 윈드가 뭐 47.3% 지분을 갖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베어링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피치 베어링이나 U 베어링을 제작하는 업체인데 대부분 네. 또 매출량이 이제 GE가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동사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과 우리나라가 조금 궤는 좀 다른데 아무튼 이제 글로벌 시장은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에 상당히 역점을 두는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 그런 어떤 풍력 발전 프로젝트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결국적으로 IRA에도 또 수혜가 또 태양광이나 풍력 쪽에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뭐 안 가질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실적 자체도 동사 같은 경우 1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어요. 그런 부분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금 좀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갖고는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친환경 분야에서 매력도가 좀 나뉘어지고 있는데 수소풍력, 태양광, 2차 전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좀 매력도 순위를 본다면 어디 쪽이 좋게 보세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에너지의 앞으로의 가는 방향은 태양광이나 풍력이 맞다, 그다음에 수소가 맞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약간의 뭐 정치적 메커니즘이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현 정부는 아무래도 원전에 집중적인 어떤 부분을 좀 가지고 하는 어떤 슬로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 정부에 비해서 이쪽 관련주들이 국내적으로는 상당히 조금 어려움이 좀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그래서 해외 발주라든지 해외 수준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에너지 쪽으로 본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네 가지 정도 본다면 저는 결국은 또 2차 전지 쪽으로 좀 무게중심을 가지고 가는 게 맞다. 다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또 하반기에 또 수준 모멘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미국에 지금 IRA 때문에 계속적으로 공장을 개설하고 조인트 벤처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또 실적 시즌이 나온 그 시점에 돼서 2차 전지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한 예상을 하고 있는 거 한 7, 8월 정도로 다시 그때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도 풍력의 에너지 쪽엔 풍력 쪽이나 태양광 쪽도 일정 부분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그렇다면 그 관련주들 중에 좀 관심 있게 보시는 최선호주와 대응 전략이 있으시다라면 예,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제 풍력 좋은 CS 쪽을 보고 있고요. 네. 지금 뭐 지향을 말씀드렸지만 이쪽이 이제 또 아시다시피 이제 풍력은 세 가지 블레이드를 제작한 업체가 3대 메이저지 않습니까? GE, 네. 베스타스, 그다음에 제가 까먹었는데 베스타스, 지멘스. 예, 이렇게 되는데 지멘스나 베스타스에 대한 향후 수준 모멘텀도 작동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5메가와트 육상용을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지금 지멘스 향이나 아니면은 이쪽 베스타스 향 쪽에 지금 테스트 작업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쪽에 5메가와트 이상급 이러면 단가도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매출액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아무래도 큰 데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CS 윈드나 CS 베어링은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그래도 형만한 아무 없다 그래서 CS 윈드가 저는 CS 베어링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조금 도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변동성을 조금 더 즐기는 스타일이시라면 뭐 CS 윈드보다 CS 베어링이 낫겠다. 그래서 둘은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어쨌든 풍력 쪽은 CS 윈드와 CS 베어링 두 개 다 뻗어 좋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여름, 가을 뒤로 갈수록 모멘텀 더 강화된다는 의견을 같이 주셨네요. 자, 이렇게 핫픽스 내용 정리해 보고요. 주전부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